안녕하세요, 낙승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 수학 대비 첫 번째 계기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개념, 기출, 그리고 출제 예상 문제 계기출입니다. 문제풀이 할 때는 최대한 핵심 포인트만 찍어서 얘기를 해줄 거고, 수학이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개념 강의를 다 찍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링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블로그에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올려줄 테니까, 개념이 좀 문제풀이가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들은 개념 강의를 챙겨 들으면서 다시 문제를 연습을 하고, 그렇게 쭉 따라오면 공통 과목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지겨운 작업이긴 한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도 꾹 참고 이겨내고, 저도 꾹 참고 이겨내서 최대한 빨리 업로드 하겠습니다. 팬들이 늘어나면 저도 더 열심히 하겠죠. 자, 1번. 문제를 볼 때 일단 구하라를 먼저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몇 번 강조한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3a 플러스 2b를 구하면 되고, 로그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로그의 성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수식은 아무 짓도 하지 말고 보수적으로 갖다 한번 써보자.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은 이제 로그에 성질 써서 정리하면 끝나는데, 뒤에 개념 강의 밑에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보고 계속 따라오면 됩니다. 로그에 성질을 쓰기 위해서는 개수가 1이어야 되므로 이 3을 진수의 지수 부분으로 올려주고, 마찬가지로 이 2도 진수의 지수 부분으로 올려준 다음에 더하기는 곱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x의 6제곱, 여기도 x의 6제곱 약분하면 되고, y의 9제곱이고 y의 4제곱 정리하니까 y의 5제곱분의 1 이렇게 나와서 답은 2번인 걸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류의 문제 풀 때 갑자기 여기까지 오기도 전에 a를 막 정리하는 겁니다. 2 로그 ax 마이너스 3 로그 ay, b는 2 로그 ay 마이너스 3 로그 ax, 이제 뭘로 조질까, 어떻게 할까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첫 번째 처음 상황 잠깐 보고 구하라 본 다음에 어떤 무기를 써서 정리를 할지 그걸 생각한 다음에 눈으로 보고 문제를 푸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하나하나 열심히 따라와 보길 바랍니다. 자, 4번도 결국은 주제로 말이 많고 문제풀이 방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항 쓰지 않고 등차 중앙만으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가장 적게 받은 사람을 A1이라고 보고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을 A5라고 했을 때 A1부터 A5까지 더한 거는 120입니다. 왜냐면 빵 120개를 나눠줬기 때문이죠. 자, 마찬가지로 구해야 되는 게 가장 많이 배당받은 사람의 몫이므로, 가장 많이 배당받은 사람의 몫이고, 이 문제는 등차 수열이죠. 자, 등차 수열은 미지수가 몇 개다? 미지수가 2개라서 우리는 항 2개만 찾아주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일반항에 너무 심취하지 말고, A1에 심취하지 말고, 공식에 심취하지 말고 우리는 풀겠습니다. 자, 이놈 2개는 2A3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놈 2개 더한 값도 2A3이라서 우리는 5A3이 다 더하면 5A3이겠죠. 5A3이 120이니까 A3은 24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벌써 항 하나 찾아낸 거죠. 항 하나를 더 찾겠습니다. 자, 가장 적게 배당받은 사람하고 그 다음 배당받은 사람의 몫은 이 사람들 몫의 7분의 1이다. 이걸 이용해서 수식을 쓰면 결국 이놈의 7분의 8이 12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놈을 x라고 하면 이놈은 7분의 1x니까 x 더하기 7분의 1x는 7분의 8x가 되겠죠. 자, 8로 일단 나누면 이게 15가 되고, 마찬가지로 7을 갖다 곱해주면 이놈은 105가 될 겁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놈의 2개의 합은 2A4랑 같기 때문에 우리는 A4가 얼마? 35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자, 11 커졌으니까 A5는 또 11 커지는 46이 되겠구나 라고 문제를 풀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등차 중앙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홀수계가 주어졌을 때 가운데 거는 뭐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항하나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겠구나. 등차 수열은 미지수가 두 개인 공차와 첫 번째 항이 미지수이긴 한데 꼭 첫 번째 항이 아니래도 n번째 항을 구했으면 뭐 나머지도 다 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공간도형 문제가 출제될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뭐 꼭 출제된다기보다도 우리는 뭐 몇 가지 미지수 세팅하는 방법, 뭐 코사인 법칙 사용하는 방법들을 배우기 위해서 풀어보는 문제니까 한번 따라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문제에서 뭐 교육과정 평가와 모의고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구하라는 값은 어떤 딱똑 떨어진 뭐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오, 아니면 세타를 구하시오, 아니면 뭐 최대 최소 값을 구하시오,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최대 최소 문제가 이렇게 도형에서 출제될 것 같지는 않고 뭐 원에서는 출제될 수가 있겠죠. 가장 긴 현은 지름이니까 뭐 그런 부분은 출제될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뭐 출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분 파트를 냅두고 굳이 도형을 기하적 해석을 하라는 내용을 출제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뭐뭐의 최대 최소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이 코사인 세타에 대한 수식을 만들어 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 수식에는 변수가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변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할 때 코사인 값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는 결국은 코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는 코사인 세타와 관련된 것은 뭐다? 뭐 코사인 법칙이 되겠죠.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쓰려면 뭐가 또 나와야 된다? 삼각형이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삼각형을 하나 그려내면, 세타와 관련된 삼각형을 하나 그려내면 이런 삼각형을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도형이 나오면, 물론 도형뿐만이 아니고 함수에서도 추론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특징을 찾아내야 됩니다. 합동, 닮음, 대칭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 되는데 이쪽 삼각형하고 이쪽 삼각형은 합동이 되죠. 왜? 이 길이도 똑같고 이 길이 60도고 이 길이 같으니까. 그럼 결국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는 걸 생각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길이가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길이를 x라고 설정을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 이 길이도 x라고 설정을 하면 되고 이 길이는 루트 2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에 관련된 수식을 써보면 2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x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2라는 수식을 찾아낼 수가 있고 1-x제곱분의 1인 걸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x의 범위만 찾아내면 되는데, 자, x의 범위는 이렇게 있을 때가 1일 거고 최단 거리는 이게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b에서 EC의 수선을 떨어뜨린 길이, 그럼 이 길이는 2분의 1일 거고 이 높이는 2분의 루트 3인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x의 범위가 2분의 루트 3 이상 1까지이므로 뭐 요거 대입해서 이놈의 최대 최소 값을 찾아내면 되는 이런 류의 문제일 겁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구하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풀이를 해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뭐뭐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한다면 그 뭐뭐의에 해당하는 수식을 찾아야 되고, 변수를 주지 않았다면 변수도 뭐 하나 만들어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혹시 기하 벡터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뭐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다른 풀이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다 이렇게 판에서 그린다면은 세타고 이 길이가 루트 2로 고정입니다. 그러면 뭐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면 세타가 커질수록, 물론 0도에서부터 90도까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 값은 작아지게 되죠. 그러면
세타가 위로 갈 때하고 아래로 갈 때로 커지죠. 그러면 이 길이가 최소일 때 이 각은 최대가 되고, 물론 특정 상황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최대가 되고 이게 최대이므로 코사인 세타 값은 최소가 되게 되겠죠. 그럼 결국 우리는 이 길이가 가장 짧을 때와 이 길이가 가장 길 때만 상정을 해서 코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의 최대 최소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길이가 가장 길 때는 당연히 이 C에 있을 때고, 그 다음에 가장 짧을 때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선을 떨어뜨렸을 때 2분의 루트 3인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뭐 이 문제를 오프라인에서도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문제를 주면은 당황합니다. 아마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도 당황을 할 것 같은데, 왜 당황을 하냐?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싫어하고 풀 수 있는 문제만 자꾸 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발전이 없겠죠.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꼼꼼히 수업 잘 챙겨 듣고 꼭꼭 씹어 먹으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서 어느새 1등급에 도달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1, 2, 3, 4, 5, 6, 7, 8, 90만 보이는 겁니다. 1, 2, 3, 4, 5, 6, 7, 8, 90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지? 그 다음 또 해보려니까 4, 6, 8, 10, 12 이렇게 되는데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왜곡해서 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대부분 이런 류의 문제는 층으로 보면 됩니다. 층. 자, 그래서 첫 번째 층은 1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습관 하나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전개보다는 공통인수로 묶어내라는 게 꼭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전개는 안 되고 어떻게 공통으로 묶어보자. 두 번째 줄 2하고 4의 공통점은 2로 묶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세 번째 줄의 숫자는 3으로 묶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럼 n번째 줄은 n 곱하기 2분의 n의 m 플러스 1이면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그마 k 1부터 n까지 합은 2분의 n의 m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이는 우리는 다시 이 놈을 얼마부터 n은 1층부터 10층까지 더하면 되겠다. 그러면 2분의 1은 또 앞으로 꺼내놓고 시그마 1부터 10까지 n의 세제곱 플러스 n 제곱이고, 시그마 n 세제곱은 시그마 k의 제곱이므로 55의 제곱, 그 다음 여기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뭐 해서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고, 문제풀이를 할 때 절대 내가 보고 싶은 쪽만 보지 말고 좀 차분하게 상식적인 내용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제로 수능 문제는 어렵다기보다도 어려운 방법으로 풀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쉬운 방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정석적인 방법대로 풀어내니까 쉬웠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정석을 풀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첫 번째 수업을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이 수업이 67강까지 정도 진행이 될 건데, 67강까지가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수능에 관련된 모든 비밀을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이제 그 이후는 뭐 출제 예상 문제를 풀 거고, 개념 잘 알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웬만큼 다 풀 줄 알고, 출제 예상 문제 풀면서 수능 대비하면 당연히 고득점이 나오지 않을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뭐 다음 수업도 일단 개념 강의 먼저 찍어 놓고 다음 강의 또 찍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초반에는 개념 강의가 많을 거고, 뒤로 갈수록은 문제풀이가 되게 빠르게 이루어질 겁니다.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속도는 빨라질 거고, 일단 기출문제까지는 어떻게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완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력하고, 뭐 강의가 좋다 그러면 친구들 데려와서 같이 들으면서 점수 팍팍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